만약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기조를 세우셨다면은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걸 유지하셔라. 그게 아니다, 입시가 중요하다 하시면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게 맞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성적이 고등학교 나올 때 성적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지도를 잘할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합치면 9년이잖아요. 고등학교는 3년이에요. 그럼 9랑 3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어디가 크냐? 9가 훨씬 크다.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으로 크죠.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 쓰게 되는 공부는 단기 기억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면 훈련된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시험들이 고등학교 시험인데, 이런 거는 실은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합친 9년이 고등학교 3년보다 무게가 크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뀐다. 거의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는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아이들을 궁지에 몰 필요가 없잖아요. 야, 너네는 역전하면 멋있으니까 일부러 처음에 좀 망쳐, 그 다음에 나중에 역전해. 이거는 전술상 바람직한 전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 해놓는 것이 입시의 대세를 가른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중학교 때까지 학업 관련된 결정을 누가 하냐? 아이들이 하지 않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대신 해준다. 따라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의 입시는 부모가 결정한다. 아이의 의지가 영향을 미치죠. 네. 하지만 이거는 적다. 특히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이들은 한 번도 고등학생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부모의 역할이 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게 되게 실은 저는 안타까워요. 아이들의 인생인데 결정하는 주체가 부모가 되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입시나 뭐 프랑스 제도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이제 뜻이나 네.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식을 갖고 맘먹고 공부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시작을 대체로 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다가 그냥 해마 있죠. 근데 이제 입시에 영향 미치는 건 그 전까지 과정이 훨씬 크니까. 다른 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AT라고 하잖아요. 네. 입시 시험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월등히 적죠. 대치동 애들 중3 네. 중에서 수학 잘한다는 애들만 데려다가 그 SAT 한 2달 준비해서 수학 보면은 곧잘 볼 거예요, 아마. 저는 일주일이면 가능해요. 일주일이면 만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verbal이라고 해서 그거 영어 시험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문제죠.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은 좀 더 대학이 입학이 쉽진 않은데 한국이랑 그래도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역전의 여지를 많이 열어놨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입학해서 네.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어느 정도 따라잡는 게 좀 더 용이하다. 네. 이런 느낌이 나고요. 입학 제도가 편입이나 대학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열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 대통령 오바마나 네. 테슬라 회사 그 CEO 일론 머스크 이런 네. 사람들이 다 편입했어요. 다 다른 대학교 다니다가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편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도 막 인정받고, 네. 그리고 미국 사회는 좀 더 대학원 같은 거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보다. 네네. 근데 한국은 대학원은 많이 안 쳐주더라고요. 네. 약간 의식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해서 대학원 이렇게 입학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네. 약간 취업을 못해서 뭐 대학원 갔냐? 이렇게 약간은 안 좋게 보는 의식들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살면서 많이 감지했거든요. 네. 대학원이나 편입 같은 거는 아이들이 뜻을 세우고 나서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학습자들이 결정을 짓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학업을 추구하게 되는 시스템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문이 좁고, 편입은 거의 안 뽑아요. 한두 명 뽑고 막 이럴 때 많더라고요. 네네. 정말 문이 좁고 인정도 좀 안 해준다. 내면에 두 가지 기조가 있을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학업을 끝마치고 또는 공부를 계속해서 어떤 연구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그리고 대학원까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입시 부정이라는 네.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빈도수가 낮고 역사상 그런 거를 크게 따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성평가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는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점수가 좀 미달돼도 더 줘요. 학생이 사정을 듣고 그만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절대적인 점수가 안 나와도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네. 점수 자체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네.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그잖아요. 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면 2년제 전문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원서만 쓰면 들어가는 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만 하면 점수만 잘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편입을 갈수록 줄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부모들의 입김이 세게 만들어지는 체제로 점점 더 간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랑제꼴이라고 해서 대학교 체제를 벗어난 대학교 요거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대학교 순위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 안에면은 다 순위 붙여놨잖아요. 네. 공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같이. 프랑스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학생들은 간판에 의존을 덜 하는 거예요. 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그 실력에 따라서 자신이 더 평가를 받게 되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잖아요. 네. 대학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간판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도 간판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런 구조니까 너무 아쉽다. 더욱더 부모님들이 많이 결정을 하는 체제구나. 그렇죠. 네. 일찍 결정이 나게 되는. 뒤집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요소가 너무 많고 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고등학교 입학해서 하게 되는 입시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고 네. 준비시키면은 그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자신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게 쓴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실은. 네네. 고등학교가 돼도 그게 뜻이 쓴 애들이 거의 없는데, 실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아이가 뜻이 서서 공부 쪽으로 가고 싶던가 어떤 특정한 학위를 필요로 하는 네네.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을 때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잘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부모님들이 깔아줘야 된다. 네. 전에 백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루에 2시간 책 읽기, 네. 1시간 영어, 1시간 국어 거기에 얹어서 수학을 공부하면 된다. 수학은 뭐 한 선행 정도 한 1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배웠던 거를 온전하게 습득했냐 심화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적어도 이제 나중에 네. 고등학교 때 돼서 자기의 뜻이 좀 섰을 때 네. 그때 할만하지 않겠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변화한 걸 보면은 이것이 더욱더 필요한 구조예요. 이것을 안 해놨다가 나중에 못 쫓아가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책은 읽어놔야 되고 독서량이 어느 정도 깔려놔야지 느낌이라든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논리력을 추구하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연습량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한국 그 입시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스타일로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이 연습량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실수 없이 네.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우리 교과 과정으로 보면 1년 또는 2년 정도 선행한 거를 단단히 다져서 뭔가를 했을 때 2년, 3년 지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기초가 깔려져 있고 개념적으로도 되고 연습이 돼서 빨리 풀 수 있도록 그 정도 깔아놔야지 그 다음에 입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교과 과정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특히 수학이 이런데 학교 수업만 듣고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비율은 10%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대중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이잖아요. 90% 이상이 못 따라가는 거를 교과 과정으로 정해놓으면 어떡하냐.
학교 수업만 듣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그게 대중교육이고 공교육이지. 그게 아니면 엘리트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서 시험은 엄청 어렵게 내놓고, 자습서도 만약에 살 돈이 없다 학생이, 네. 교과서에는 풀이가 없잖아요. 네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네. 수업만 들어서. 그럴 거 알아듣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10% 미만이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요 수학에서 너네 지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거를 학교 수업만 듣고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까? 얼마 정도 될 것 같니? 비율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한 5% 이하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0이라고 말했어요. 학교 수업만 듣고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애는 0이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가 주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주도가 되냐?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사교육이 주도를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죠? 그럼 시험이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그럼 수학이 어려워져요.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아이들 수학하는 걸 보면은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학원의 수하고 선생님의 수가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학생의 수는 줄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명당 투입하는 이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이들 실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시작해야 되고 기초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주 좋고 다른 능력이 우수해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빨리 못 풀기 때문에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을. 다른 과목도 같지만. 수학만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국영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국어를 수능 문제를 좀 봤어요. 학교 교과서만 붙들고 있었던 애들이 이걸 어떻게 잘하냐. 말도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절대 잘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심한데 안 바뀐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네. 제도가 안 바뀌면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로 이러세요. 제가 봤던 부모님들은 네네. 초등학교 때는 뭐 상당수 부모님들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그 기조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기조가 바뀌는 시점이 대체로 고등학교 시점이에요. 그 어렸을 때는 다 건강하게만 이렇게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시다가 상당수의 분들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돌변하세요. 야, 그래도 공부가 이게 뭐냐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다 결정이 됐는데 중학교 때까지 싸우는 걸로 대세가 좌우가 됐는데 고등학교 돼서 네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의지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개인의 의지 문제로 결부시키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생으로서 살아보는 건 처음이니까 아 이게 진짜 내 의지 잘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 수능은 아니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의지가 강하다면 잘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이 표면상 고등학교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실은 표면상 그 시험 범위고 문제를 진짜 살펴보면은 전제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범위만 공부해서는 절대 잘 못 봐요. 안 좋은 구도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고 하니까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점수는 안 나오고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때 내신 정도는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생각해보지 않고 네.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런 문제를 겪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자식 간의 관계도 막 틀어지고 이런 것도 제가 실은 많이 봤어요.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실은 대세를 좌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되신 경우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자꾸 원인을 찾아다니니까 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부모님들한테는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기조를 세우셨다면은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걸 유지하셔라. 그게 아니다. 입시가 중요하다 하시면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기 그 학습 의지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때부터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거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어렸을 때 오히려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고등학생이 되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거기서 불난집에 기름 부으면은 큰일 나죠. 고등학생, 특히 고3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번 편은 그런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